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직장 다니는 여자예요. 결혼한 지는 이제 4년 가까이 되었네요. 아기는 아직이에요. 여러분들은 시댁과 다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결혼 전에 저는 결혼한 친구들이 시댁 때문에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고 할 때 솔직하게 잘 이해가 안 되더군요. 시댁 식구와 함께 사는 거 아니면 1년에 명절 때나 제사 때, 그리고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몇 번 보지도 않는데 그게 이혼의 사유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직접 겪어보니 아니었어요. 시댁 문제로 인해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더군요. 결혼은 남편하고 서로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인데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라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TV 드라마 보듯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었고 이상과는 거리가 멀더군요. 시부모님에게 며느리는 절대로 딸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물론 며느리를 진심으로 딸처럼 위해주시는 시부모님이 어딘가엔 계시겠지만요. 저희 시부모님은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사랑해서 한 결혼이니 남편의 부모도 내 부모처럼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남들은 신혼 초에 달달하고 깨가 쏟아지게 행복하다고들 하는데 저는 지옥 같은 시절이었고 하루에 12번도 더 이혼을 생각하였어요. 저에게는 신혼 초보다 지금이 더 달달하고 행복하네요. 만약 남편이 말 그대로 남의 편이었다면 우린 진작에 이혼해서 남이 되었거나 아니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완전히 내 편이었던 거는 아니었어요. 남편이 내 편이 되기까지는 참 힘들었어요. 이렇게 지나고 나니 그땐 그랬었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때는 출구가 없는 끝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듯 깜깜하고 막막한 시절이었어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남편과는 동갑이고 2년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친구의 소개로 만났고 사귄 지 1년쯤 되었을 때 시부모님을 처음 봤어요. 남편은 외동이어서 그런지 시부모님들이 거는 기대가 남달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행여나 다칠까봐 위험한 곳은 절대 못 가게 하시고 혹시라도 나쁜 친구를 만나 엇나갈까봐 남편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항상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또 직접 만나보시고 시부모님 생각에 조금이라도 성에 차지 않으시면 같이 못 어울리게 하셨대요. 남편은 그때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시고 참견하시는 부모님이 정말 싫고 너무하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성인이 되고 보니 그런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학창시절 별탈 없이 보냈고 사춘기도 무난하게 지나갔다고 하더군요.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같으면 더 엇나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전에 시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여느 부모님들보다는 조금 더 유난스럽고 극성스럽다고만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의 그런 면이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할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남편과 교제 1년쯤 되었을 때 시부모님을 처음 봤어요. 남편과 데이트하다가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시부모님의 첫인상은 좋았어요. 남편 말로는 부모님이 자기와 사귀는 사람 처음 본 거라고 하더군요. 길에서 우연히 만났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는 안 해서 잘은 몰랐지만 그냥 첫 느낌에 선하고 좋으신 분들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약속이 있으셔서 가봐야 한다며 주말에 집에 놀러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말에 시부모님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였어요. 괜찮은 분들이었어요. 시부모님은 남편 여자친구인 저에게 존대하시며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그 뒤 1년 동안,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시부모님하고 자주 왕래하였어요. 전화통화도 자주 하고 밖에서 만나서 밥도 먹고 집에도 자주 놀러가고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자 시부모님과 친해져서 남편 없이도 만날 만큼 친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하나만 낳으신 게 후회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딸이 하나 생긴 것 같아서 좋다고 하셨죠.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 드렸을 때 시부모님들은 이제는 딸이 진짜로 생겼다고 하시며 참 좋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남편하고 결혼하고 난 뒤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시는 태도가 제가 전에 알던 분이신가 할 정도로 180도 바뀌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다녀온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일이네요.
주말이라 남편하고 늦게까지 늦잠을 자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집으로 전화도 안 하시고 갑자기 오셨어요. 저는 벨소리를 못 들었고 남편이 듣고 일어나 문을 열었죠. 남편은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신 뒤에 저를 깨웠어요. 시어머니가 오셨다는 말에 벌떡 일어나 나갔어요. 엄마 오셨어요? 전화라도 주고 오시지. 결혼 전부터 저는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고 시어머니도 저를 딸 이렇게 불렀어요. 시어머니가 친구분들 중에 누가 며느리와 서로 그렇게 부르는 걸 봤는데 그게 참 부러워 보였다며 그렇게 하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들으신 시어머니는 전화? 왜 내가 못 올 것을 왔니?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전화로 일일이 보고하고 와야 하냐? 이러시는데 놀랐어요. 아니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됐다. 지나가는 길에 그냥 들러봤다. 너는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니? 신랑 밥은 먹이고 자는 거냐? 이제 먹으려고요. 식사하셨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방 차릴게요. 라고 하고 주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됐다. 넌 잠이나 마저 자라. 아들, 엄마가 할 말 있으니 나가자. 라고 하시며 남편은 할 말이 있으면 여기서 하라고 했지만 억지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할 말이 있다고 남편을 데리고 나가셔서는 둘이서 간장게장을 먹고 왔다더군요. 남편에게 현관문을 열어주기 전에 나부터 깨웠어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야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내 딴에는 조금 더 잘하고 그런 거라고 별말 안 하시던데 이러더군요. 그럼 쉬는 날 아들 굶고 있을까봐 밥 먹이시려고 오신 거야? 라고 했죠. 남편은 무슨 말을 그렇게 비꼬듯 하냐고 하더군요. 왜 맞잖아. 그러니까 할 말 있다고 거짓말 하시고 당신만 데리고 나가셨잖아. 그리고 아들네 집이라니? 당신 집이기만 해? 내 집이기도 하잖아. 아무리 부모여도 지킬 거는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뻔히 같이 있었으면서 내가 왜 이러는지 알면서 왜 그러나 싶었죠. 그리고 간장게장 얼마나 한다고 남편만 데리고 나가서 먹이다니 좀 황당했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남편하고는 말이 안 통하더군요. 물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가 아들 밥도 안 주고 늦잠 자는 걸 보면 시어머니로서 기분이 나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혼 전에는 맞벌이니 제가 피곤해서 그러면 아들이 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분이 시어머니셨거든요. 결혼 전과 후가 다르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와 그 일이 있은 지 이틀인가 3일인가 지나서 저희에게 저녁에 일 끝나고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싫은 소리 좀 듣겠구나 싶었어요. 거기에다 저녁 먹는데 남편이 정심을 굶었는지 그날따라 허겁지겁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얘 이거 봐라. 밥을 이렇게 잘 먹는데 제때제때 밥 잘 챙겨줘야지. 또 한 번 그러기만 해? 그때 진짜 혼난다. 이러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애들 다루듯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기분이 묘하게 나빴어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서 뭐라고 하면 말 듣고 한다고 또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냥 네 하고 말았어요. 아들 밥 잘 챙겨주라고 그 이야기 하시려고 불렀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식사를 다 하고 나서가 완전 대박이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나니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시며 자리에 앉아보라고 하시더군요. 아빠와 이야기해봤는데 너희들 들어와서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너희 둘 다 맞벌이잖니. 집안일이며 하다못해 밥해 먹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니? 아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너보고 일하면서 집안일까지 다 하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어차피 아이 가지면 일 그만둘 건데 그때까지 들어와서 살아라. 우리도 아들 장가 보내고 편하게 살려고 했다만 어쩌겠니? 네 아버지는 싫다고 하시는데 내가 겨우 설득했다. 그러니 그리 알고 빠른 시일 내에 들어오거라. 알겠지? 전 그 말을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진짜? 그래도 돼? 그럼 우리야 좋지. 이러더군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이대로 합가하게 생겼더군요. 아니요.
죄송해요. 저희 학가할 마음 없어요. 결혼할 때 맞벌이 각오한 거고요. 저 아이 낳아도 일 그만둘 마음 없어요. 그건 저희가 결혼 전에 상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나올 줄 생각도 안 해봤나 봐요. 다 너희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했는데 어른이 이야기하면 생각해보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렇게 바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디서 배웠냐? 알겠다. 니들 멋대로 살아라. 라고 화를 내시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남편하고 집에 돌아와서 대판 싸웠어요. 엄마가 우리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꼭 그렇게 무자르듯 단번에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했냐? 그럼 어떻게 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당장에 학가하게 생겼는데 그럼 당신은 어떻게 했는데 나와 상의도 안 해보고 우리는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쩌라고 학가 하자는 거야? 나 학가 안 해. 아니 못해. 그렇게 우린 갑작스러운 학가 문제로 인해 처음으로 싸웠어요. 아니 학가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을 잘해서 엄마 기분 안 나쁘게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안 그래? 거기 같이 있었잖아.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같이 들어놓고 왜 그래? 맞벌이면 집안일 같이 하는 거 아니야? 당신 같이 하기로 했잖아. 근데 아들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한 거는 아들 시키지 말고 나보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맞잖아. 그래, 그건 엄마가 잘못 말한 건데 별 뜻 없이 아들 걱정해 그러신 거지. 엄마한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당신도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만 싸우자. 학가 이야기는 안 하는 걸로 내가 잘 이야기할게. 남편이 그렇게 나오는데 더는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저도 며칠 있다가 시어머니 찾아뵙고 죄송하다고 하겠다고 했어요. 어찌되었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대드는 걸로 느끼셨을 테니까요. 학가 이야기가 잘 마무리되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잘 이야기한 줄 알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전 귤압박스를 사들고 시댁에 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글쎄 얘 시어머니한테 엄마가 뭐니? 엄마가? 결혼했으면 어머니 해야지. 네가 호칭부터 그렇게 하니까 시부모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다. 호칭 바꿔라. 알겠지? 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본인이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그러시는데 황당하고 무안해서 어안이 벙벙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그건 그렇고 합가는 언제 하기로 했니? 아범이 이야기 안 하던가요? 합가 안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뭐? 안 한다고? 네가 부모 자식 간의 연을 완전히 끊어놓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떤 아들인데? 왜 내가 내 아들하고 같이 살겠다는데 네가 어깃장을 놔? 합가하기 싫으면 이혼해.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알겠어? 이러시고 또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집으로 와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학가 안 한다고 이야기했어? 응, 했는데 왜? 근데 왜 어머니가 학가 안 하려면 당신하고 헤어지라고 하는데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뭔 소리야? 어머니가 알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럼 없는 소리 하는 거야? 전화해봐. 아까 집에 갔는데 그러셨어. 내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아?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하더군요. 한참 통화를 하던 남편은 전화를 끊더니 어머니가 안 그러셨다던데? 졸지에 제가 거짓말을 하게 되었더군요. 미치겠더군요. 도대체 시어머니가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도통 제 이야기를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야기하려고 하니 남편은 학가 안 하기로 이야기 다 끝났으니까 그만하자고만 하더군요. 저도 제일 중요한 학가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더 싸우지 말자 싶어서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가 회사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남편은 학가하기로 했는데 제가 반대해서 못하는 거라시며 저보고 생각 바꾸라고 아니면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본인이 하실 말만 하시고는 가버리셨어요. 집에 가서 또 남편하고 대판 싸웠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저는 그럼 제가 없는 말을 하는 거냐. 그래서 남편이 전화해서 물으니 시어머니는 그런 일 없다고 하셨고
제가 옆에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남편의 전화기를 뺏어서 어머니 아까 회사로 찾아오셔서 그러셨잖아요. 왜 아니라고 하세요? 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딱 잡아떼시는데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너무 억울해서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이혼하려고 작정했었어요. 친정아빠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당장에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친정아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다신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서야 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뒤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계속되었어요. 더 이상은 학가 이야기는 안 하셨는데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집에 반찬을 해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어머니 말로는 저희 생각에 반찬해서 오신다는데 오시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미치겠더군요. 그리고 그냥 반찬만 주고 가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 앞에서는 저를 위하시는 척 하시고 단둘이 있으면 저에게 괜한 트집을 잡으시며 집안일 똑바로 해라 이러시는데 남편에게 이야기해도 안 믿고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더군요. 계속 이혼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제가 살갑게 다가서려고 하면 애쓰지 마라. 네가 그런다고 내가 좋아할 것 같냐? 난 네가 내 아들하고 사는 게 너무 싫다. 너만 이 집에 나가면 모든 게 다 좋을 텐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혼하고 행복해야 할 신우초에 거의 매일 울었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해도 도무지 믿질 않으니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기로 마음먹었죠.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을 때 남편에게 간장이 떨어졌다고 가서 사오라고 했죠. 남편이 집에서 나가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젠 하다하다 시애미 앞에서 남편을 부려먹냐?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그래? 라고 하시며 저를 밀치더군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내 아들하고 결혼한 게 잘못이야. 네가 진짜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줄은 몰랐지. 너 같은 걸 내가 며느리라고 생각할 것 같아? 너가 이혼만 하면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가. 알겠어? 그때 남편이 돌아왔고 시어머니는 별일 없다는 듯 아들 얘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저녁 안 먹고 쉬겠대. 편하게 쉬라고 우리끼리 나가서 먹고 오자. 그러면서 남편을 데리고 나가버리더군요. 1시간 정도 지나자 남편이 들어왔고 저는 휴대폰을 주며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걸 남편 보고 직접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고 방으로 들어갔죠. 다 보고 들어온 남편은 미안해. 엄마가 당신한테 이렇게까지 했는지 몰랐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당신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미안해. 라고 무릎을 꿇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난 어머님이 변하실 거라 생각했어. 솔직히 내가 모자 사이를 갈라놓은 건 아닌가 싶어. 나도 이렇게까지는 하기 싫었어. 그런데 당신이 내 말을 믿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영상을 찍은 거야. 선택은 당신이 해. 이혼하고 싶으면 깨끗하게 이혼해 줄게. 나는 이제 지쳤어.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울면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 문제도 자기한테 맡기라고 했어요. 남편은 다음날 시댁에 찾아가서 시부모님과 대판 싸우고 연을 끊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저를 따로 찾아오지도 전화하지도 말라고 했다더군요. 남편은 그 뒤로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그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모르시고 대충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면 바로 이혼하라고 하실까봐 다는 이야기 안 했죠. 그래도 친정 아빠는 당장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만약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시에는 이혼하고 모든 것을 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서야 아빠는 마지못해 남편을 용서해 주셨어요. 벌써 3년도 더 된 이야기네요. 실제로 남편은 그 뒤로 시댁에는 절대 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지난 3년 동안 헌신적이었고 참 좋은 남편이었어요. 언제나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위해주었죠. 남편의 노력으로 저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때 일을 떠올려도 아무렇지 않네요. 남편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더 기막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